지난 관련 영상에 이어서 지구 곳곳에 자연적이거나 인간 또는 다른 종이 만든 인공터널에 벌집처럼 얽혀있는 광대한 네트워크 입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의심되는 장소들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까먹거나 듣다 주무시기 전에 미리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단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뉴멕시코주 덜스 기지에 관련한 곳입니다. 덜스에 있는 지하 군사기지이자 연구소는 우리 행성을 벌집처럼 둘러싸고 있는 터널의 지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지의 아래쪽에 위치한 낮은 층은 지부 내부 존재 또는 이계인의 통제하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지는 지하에 위치한 튜브 모양의 셔틀을 통해서 로스알라모스 연구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듯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1943년 설립되어 초기에 핵폭탄을 개발한 전적과 함께 원전과 재료, 바이오, 에너지, 의학, 나노, 항공, 우주 등 미국 안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덜스에서는 1947년부터 목재 회사로 가장한 단체가 덜스 기지 근처에 도로를 건설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상한 점은 목재 회사의 필수적인 목재는 전혀 운반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도로가 파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임시로 옮길 필요가 있는 이유로 잠시 만들어졌다가 불필요한 경로는 다시 제거하는 모양새인 군사작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바오댐은 덜스 기지의 주요 전원 공급원이지만 두 번째 공급원은 또 다른 입구인 엘바도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누군가 덜스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만큼 용감하다고 느낀다면 그가 지하단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1972년 핵 동력을 이용한 터널 뚫는 기계가 특허로 등록된 적이 있었고 1983년에 그 실체가 옴니 매거진이라는 곳에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핵 두더지 기계가 지나간 자리는 그곳이 식으면서 매우 매끄럽고 유인하는 감촉의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계에 대한 증거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은 조용해졌으나 덜스 주변에는 무려 100개가 넘는 비밀 출구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아출레타 메사 주변의 많은 곳, 덜스 호수 주변, 그리고 심지어는 극동까지의 복잡하고 깊은 부분의 터널들은 자연 동굴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덜스 주변 지역에서는 동물 절단 사건이 많이 보고되었고 여러 혈액 관련 실험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1980년대 중반에 리버모어 B 땡땡 연구소가 덜스 기지를 위한 혈액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국립정찰국의 델타그룹은 모두 외계 관련 프로젝트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델타 기호는 빨간색 배경에 검은색의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덜스 기지의 기호는 그리스 문자 타우의 T가 포함된 델타 삼각형이며 이 전체 기호가 반전되어 삼각형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풍경의 아이콘이기도 한 레이니어 산 아래에도 매우 활동적인 UFO 기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고대 레무리아인의 기록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지하 금고가 있다는 비밀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니어 산의 만년설에는 복도가 있는 동굴의 미로가 있는데 1970년 8월에 과학자들은 산 정상에 올라서 그 동굴과 터널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대한 다른 보고들은 얻을 수 없었으나 다만 만년설 아래 깊은 곳에 작은 호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테아마 카운티의 레슨산에 거대한 지하 도시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레슨산 기슭 근처에는 만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한때 그곳의 주민인 랄프는 그 입구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곳이 해발 7,000피트가 조금 넘는 산의 측면에 암석이 튀어나온 곳에 근처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스밸리 지역인데 이에 관련한 이야기 또한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미국 그레이트 베이슨 사막과 인접한 모하비 사막 북부, 캘리포니아 동부에 있는 사막 계곡으로서 이곳에 있다는 데스밸리 사막 아래로 흐르는 터널과 파라민트 동굴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현지 인디언 전설도 있습니다. 그 입구는 파라민트산 아래쪽 윙게이트 패스 근처 지점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버려진 수갱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람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진 이곳을 포함하여 제가 언급한 모든 곳에는 결코 가거나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단지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인생의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위험은 삼가하십시오. 어쨌건 이 터널은 죽음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산의 측면을 통해서 지표면과 연결됩니다. 고대에는 배를 타고 이곳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도 전해지는데 파라민트 산맥의 데스밸리 쪽에 있는 입구는 데스밸리 바닥에서 약 1.5km 위에 있으며 버니스 크릭 랜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는 캘리포니아 시에스타 산의 입구입니다. 호피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도마뱀 종족의 13개 거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부족은 이 시에스타 산이 보이지 않는 인간 종족의 산 내부에 있는 주거지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더 많은 기록들은 이 산을 고대 레무리아 세계의 입구로 묘사하고 있으며 레무리아 생존자들이 여전히 죽은 화산의 지하 터널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원주민들은 단단한 바위에서 지하 동굴을 개척할 수 있는 매우 이상한 힘을 가진 비스 모르투스를 사용하는 로티니안 형제단의 만남의 장소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비스 모르투스는 죽음의 힘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앞서서 언급한 뉴멕시코의 덜스 기지에서 사용되었던 장비와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1904년 영국 광산회사의 탐험가 J.C. 브라운은 이 산의 측면에서 움푹 패인 동굴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시에스타 산의 동굴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가 발견한 금 장신구들을 팔며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1934년 아브라함 맨스필드라는 사람은 시에스타 산과 블러프 크릭 지역 사이에 터널을 팠던 레무리아인 부족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72년에는 산호세에서 온 한 남자가 이 산의 남쪽 경사면을 지나가던 중 그가 파충류 인간형이라고 묘사한 종족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을 방문한 다른 방문객들은 난장이와 큰발 또는 흰 옷을 입은 거인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종족의 문화를 보았다고 보고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실험장 주변 지역에 지하단지와 터널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주변 지역의 군사 시험장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위대한 아파치 주장 빅토리오의 비밀 본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이곳 터널에 대한 소문이 있는 봉우리를 불도저로 밀어내었고 산길 입구에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무언가가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브라운 마운틴 입구에 대한 것인데 이것 또한 저희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브라운 마운틴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모건튼 근처에 있는데 이곳은 모든 방문자에게 이 산에 대한 최상의 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제 고속도로와는 북쪽으로 약 2.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운 마운틴은 신기한 빛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 원인은 어쩌면 입구에서 흘러나온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공유하는 온타리오 호수의 5대5 삼각지 입구는 수중도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 온타리오 호수에서는 빛을 내는 주황색 구체가 나와선 다시 호수로 다이빙하는 것들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오크빌과 토론토 사이였는데 많은 UFO가 해당 방향으로 행하는 것은 레이크뷰 발전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론토 시내 팔러먼트 스트리트에는 지하 터널로 가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입구는 2개의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있으며 하수도를 통해 터널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토론토 아래의 지하 도시는 저라드 스트리트와 처치 스트리트 아래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위에서 이상한 자기 효과가 관찰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두 곳 거리의 모퉁이는 토론토의 다른 어떤 곳보다 유난히 사고율이 매우 높았지만 발표된 수치는 실제와 다소 달랐습니다. 일부는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하는 기이한 지하 장비가 종종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외에 또 다른 캐나다의 터널은 현지 원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전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펀들랜드 주에 있는 한 철광산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깊이 파낸 이후에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광산은 폐쇄되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 경찰이 엄격하게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던 그 광산으로 가는 마을은 뉴펀들랜드와 퀘벡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어쩌면 밤늦게 몰래 들어가는 것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가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번엔 브라질로 넘어가서 남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파라나주의 폰테그로세 근처에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구 역시 파라나주에 있는 링콘 근처에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곳으로는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에 있는 도시 조인빌리 근처의 산에 문제의 터널 입구가 있습니다. 산타 카타리나는 지하에서 들려오는 매우 수상한 소음들이 보고되었었는데 그곳 원주민들은 지하에 과일 과수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하에 과일 과수원이라니요. 하지만 지하에 누군가도 과일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러한 산타 카타리나와 앞서 언급한 파라나주는 서로 지하도시로 연결되는 터널망으로 마치 벌집 모양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텍사스의 제로니모 산, 히말라야 산맥의 보거바티 입구, 티베트 지하도시 숀셰 입구, 몽골과 중국의 국경 아래의 입구, 그리고 인도 베나레스의 쉐시나 우물을 통한 입구, 영국 글래스턴버리의 아눈 입구, 터키의 동굴 입구 및 미국 남서부의 포코너스, 켄터키 중남부의 켄터키 몬모스 동굴, 그리고 솔로몬 왕의 광산과 에포메오산, 그리고 이탈리아와 기자의 피라미드를 통한 입구, 그리고 북극과 남극 등등의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수많은 입구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을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대 건축물의 잔해와 지하로 영원히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들 터널 시스템의 입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마치 거미줄을 치듯 수많은 터널 통로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 속의 터널 시스템은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파충류 유형의 생물과 초자연적인 힘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코 이러한 곳들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야기로만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반드시 간략하게라도 모두 끝내려고 노력했으나 기력이 딸려 이러한 입구 이야기 외에도 아직 남은 연관된 이야기 샴발라 에너지에 대한 것은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상황 봐서 다루든지 말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복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걸 말씀드리며 여기까지 보시고 아직까지도 누르지 않은 분들은 차마 언급하지 못하겠기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